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2016년도 39회 손해상사 2차 과목인 차량 손해상사 2차 과목인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수업을 맡게 될 김광준입니다. 오리엔테이션 한 20분 정도 지지난주 촬영을 했는데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왕이면 좀 보고 오늘 이후라도 좀 보시고요. 다른 거 얘기는 안 했습니다. 37회, 38회 문제 좀 살펴봤고요. 출제 범위나 이런 걸 살펴보고 몇 가지 38회 때 몇 가지 좀 짚어보고 39회 때 제가 예상하는 어떤 출제 방향이나 이런 거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11월 개강이다 보니까 아직 약관 개정이 안 됐습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자동차 보험 보통보험 약관이 개정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 개정의 시기나 이런 게 좀 불명확해가지고 제가 심판교재는 다루진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번 강좌 끝나고 이번 강좌 때는 안 될 거고 내년 1월이나 4월 정도에 개정이 되게 될 경우에 교재 부분은 개정 부분 별도로 정오표 내든지 아니면 추가 자료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용이 좀 많이 상이하면은 그때는 그 부분 개정된 부분만 별도로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학원 쪽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거니까요. 1월 때도 거의 개정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추세로 가면 내년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 정도에 개정이 될 것 같은데 개정되는 내용도 그렇게 크게 틀에서 개정되는 건 없습니다. 큰 틀에서 개정되는 건 없고 지금 몇몇 지급기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개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금융감독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은 몇 가지 상품 우리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 의료비 이런 몇 가지 상품 빼놓고는 지금 보통보험 약관을 이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회사별로 개별적으로 이제 그 약관 내용을 만들어서 상품 판매해라 라는 추세인데 그래도 우리 서민이라기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험들은 아직까지는 보통보험 약관 체계로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실무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회사마다 차이가 심해요. 회사마다 차이가 심합니다. 특히 특약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다루는 범주는 공통부분까지만 다룰 겁니다. 개별 사항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왜? 개별 사항까지는 시험에서 안 낼 거거든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냈다가는 A사 약관은 맞는데 B사 약관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통적인 어떤 특약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같은 경우가 좀 다르거든요. 지금 그래도 마켓슈 50% 이상 차지하는 회사들 걸로 합쳐보면은 비슷한데 일부 회사들은 어떤 상품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판이하게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스킵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계에 가시거나 또는 실무하실 때 우리 회사 약관에 보면 돼요. 우리 회사 약관. 그리고 피해자나 또는 우리 계약자 측이 있는 회사 약관을 보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약관 내용을 시험 볼 때는 외워서 쓰는 거지만 실무할 때 약관 내용 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실무할 때는 많이 쓰는 거 외우지만 그러지 않은 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찾을 수만 있으면 되고요. 그 내용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약관이라는 거는요. 자동차 보험이 약관이 얇지만 다른 약관들 엄청 두꺼운 거 많거든요. 약관 종류도 많고 그거 다 못 외우거든요. 손해상사가 그러면 아주 내 용량이 커가지고 모든 걸 기억하고 그러지도 못하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실무할 때요. 약간 많이 찾아봐요. 가뭄에 콩나듯이 처리하는 그 보험 종목도 있고요. 매일 처리하는 보험 종목도 있고요. 당연히 매일 처리하는 담보나 보험 종목은 어느 정도 알죠. 하지만 이제 안 보다가 어쩌다 한번 딱 클레임 걸리면은 특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혀 처리하지 않은 특약이 갑자기 딱 배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찾아봐야 되겠대요. 찾아보고 안내하고 찾아보고 이거를 해석하고 혹시 찾아보다 해석상에 문제가 있으면 조언도 옆에 구해보고 또 선배들한테도 구할 수가 있고 또 업계 동료들한테도 구할 수가 있고요. 왜? 나는 처음 처리하는 건데 다른 그 동료들이나 누군 처리해봤으면 그걸 들어보고 자기만의 해석을 통해서 그게 그 조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손해사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간에 누가 우리도 손해평가사라면 어떻겠냐 하는데 평가와 사정은 달라요. 사정이라는 거는 조사하고 심사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까지 다 포함되는 어떤
큰 광의의 범위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그 세세하게 좀 공부를 하실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시험을 대비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거기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없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면서 할게요. 제 이름은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고 모르신 분들은 모르실 거고요. 뭐 학원 게시판에 문의하셔도 그래도 학원 게시판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답변은 바로바로 드릴 겁니다. 뭐 전화번호는 알려드렸지만 센스 있는 분들은 업무 시간에는 먼저 문자 정도 먼저 한번 주시겠죠. 저도 업무를 하니까. 그리고 이메일로 문의하실 때요. 꼭 앞에 과목명이나 어떤 무슨 손사인지 손사명을 좀 써주세요. 저도 이제 이번부터는 학원에서 2과목을 가르치거든요. 신체 쪽에 이제 신체하고 차량 손해상사 각각 2차 한 과목씩 가르치기 때문에 좀 보내주시면은 뭐 차량 손해상사든 아니면은 뭐 신체든 아니면 과목명 자동차 보험이든 좀 써주세요. 그래 저도 좀 구분하기 좀 쉬우니까요. 좀 메일 받으면은 메일 회신해드리면요. 그 메일 내용 다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00여 통 이상 보낸 분도 계셨고요. 다행히 합격을 하셔가지고 엊그저께 소주 한잔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지난주 수요일날 이제 합격자 간담회 때 소주 한잔 했는데 그리고도 저를 한번 메일을 주더라고요. 예, 그 친구가 이제 취업이 안 돼가지고 취업 관련된 부분하고 이제 실무수 관련돼서 문의를 줬는데 그런 메일들이 많이 오거든요. 평소에 뭐 한두 통에서 많이 올 때는 하루에 한 4-5통까지 받는 경우 있어요. 근데 답변은 늦어도 하루 정도 내일 드립니다. 예, 진짜 늦은 게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회사에서는 메일을 외부 메일 갖고 못 열잖아요. 열어는 봐요. 답장을 못 드려요. 예, 간단한 거는 제가 모바일로 답장을 드리는데 조금 교재 관련된 부분이나 또는 어떤 좀 내용을 좀 작성해야 되는 거는 제가 회사에서 못 보내니까 집에 가서 보내야 돼요. 퇴근 시간 이후에 10시, 11시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는 경우는 있고요. 그렇게 좀 써주시면은 즉각 답변을 좀 드릴 거고요. 학원 게시판에도 올리셔도 뭐 제가 안 보면 학원에서 메일이 연락이 와요. 게시판에 어떤 글 있으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요거는 드릴 거고요. 재작년 문제 좀 볼게요. 작년이라고 하긴 그렇다. 올해죠. 38회하고 37회 문제 좀 살펴보면은 교재 맨 뒤쪽에 기출문제는 있습니다. 37회하고 38회가 있는데 우리가 37회부터 이제 차량 손해사정서로 변경이 됐잖아요. 과목이 기존의 손해사정 이론과 이제 실무 쪽에서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하고 구조 및 정비 쪽으로 분리가 된 게 37회 2014년도부터입니다. 이때는 좀 문제가 좀 그나마 좀 평이하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평을 해보면은 좀 평이했다. 한마디로 평이함. 이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좀 평이하게 전반적으로 어떤 법리적인 부분도 나왔고, 우리 약관 부분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실무적인 것도 나왔고, 두루 좀 나왔어요. 37회 때는. 그런데 이상하게 38회 이게 가니까 거의 법률 쪽 안 나왔죠. 약관 조금. 거의 다 실무에서 다 나왔어요. 이게 그 당시 70점이었나? 80점이었나요? 이때 올해 문제가 그랬죠? 이때가 거의 80점이고 이 부분이 한 20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